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 서정팀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렇게 또 설명회를 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네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추운데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오시면서 아싸 나 드디어 공부 시작한다. 신나서 그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공부 시작이구나, 고생 시작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신 그런 기분이 많을 텐데 사실상 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좋은 기간이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음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해서 맘 먹고 오셨잖아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죠? 저희 오늘 설명회 듣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뭐 너무 잘 알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저희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저희 팀을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서정 팀이고요. 제가 정을 말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음악교육 석사, 국악이론 박사 선임장. 네. 좀 부담스러운데요. 음악이론 박사 정임원. 그죠?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음악에는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실기 전공도 있고 이론 전공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거나 이론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론을 전공한 사람들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체계적인 지식과 구조화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악 이론을 전공했고 선생님께서는 음악 이론을 전공하셨죠. 그래서 음악의 많은 전공들 중에서 각자 나름의 전공이 좀 체계성이 있는 그런 전공을 갖고 있다라는 게 서정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뭐 워낙 국악 전공자시니까 국악 강의를 잘하시는 거는 뭐 다타공인 일명 노량진의 시장연세 그죠? 이런 얘기 자기 입으로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네. 뭐 국악은 워낙 뭐 잘하시지만 음교론 강의는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음악교육은 제가 석사를 했고요. 음악교육으로.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냐? 그러면 대학교 때는 열심히 놀았고요. 그래서 석사를 이제 음악교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이제 교육대학원 나오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과 같이 2.5학년을 5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교생 실습도 나가고 이러면서 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맡았던 업무랑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 개발을 7차 교육과정서부터 교과서 개발하는 회사 생활을 한 12년 했어요. 그래서 막 연식이 나오죠. 그죠? 이제 막 12년을 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으면 도대체 저 인간은 몇 살이냐? 500살이다. 막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업무를 하던 중에 내가 국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제 업무에 있어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은 야간이니까 교육대학원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교육과정과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였다 싶어질 때쯤 저에게 기회가 와서 노량진에서 음악교육과 국악을 담당하는 강의를 시작하게 된 지 벌써 땡땡년이 되었네요. 막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 음교론과 국악을 강의하시고요. 저는 서양음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초코파이에 보면 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정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정 이 두 사람이 각 분야의 그런 강의를 맡아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인 팀입니다. 네, 많은 전공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커버할 수 없는 전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공 안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한 지식과 가장 체계적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음악에서 노터치예요. 선생님은 서양음악 부분, 저는 음악교육과 국악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각각의 자기가 전공한 스페셜한 분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팀의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에 대한 소개는 또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차차
선생님들과 저희가 잘 알게 될 거니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어떻게 이 1년 공부를 구성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니까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에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네, 1월이죠. 1월. 기초 이렇게 써있네요, 선생님. 네, 기초를 이해하고 학습의 기반을 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가 어디서부터냐라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시작하는 저 1월의 기초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초 부분을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메꿀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소홀하게 넘기고 나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 후회가 남습니다. 아, 그때 그걸 하고 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남게 되죠. 근데 시간을 다시 뒤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스타트가 항상 기초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임용시험이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초 부분이 탄탄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메꿀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기초 부분에 대한 강의를 각각의 분야별로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1월 한 달, 딱 3주 동안 열심히 기초에 대한 부분을 닦아가는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그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찐 베이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과 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음리름, 음정, 음자리 이런 애들이요. 정말 네. 1주차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음. 우리가 뭐 설마 음악 전공자들인데 그걸 모르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심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문제로 물어보면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공부해두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양음악도 그리고 화성데이도 이 3주 동안 테마를 가지고 정말 베이직한 것부터 그 다음 베이직한 거,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 이런 식으로 3주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네, 국악에 관한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신 기초반에 비춰서 설명을 해보면 12율명이라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2율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12글자의 한자를 쓰는 마치 제가 구몬 선생님이 된 듯한 느낌이 1월 동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국악은 1도 몰라요. 네, 12개는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1월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강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율명 한자 쓰는 거를 11월에 할 수는 없고요. 9월에 다시 되돌릴 수 없고요. 6월에 하자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용시험에 나오는 율명은 전부 다 한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국악 부분에서 하는 거는 12율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기초반 때 딱 3화음과 7화음만 할 거예요. 3화음과 7화음, 이 화음은 정말 화성대회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이 되는 화음을 잘 모르면 화음의 진행은 당연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음 파트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상 3화음과 7화음만은 아니고요, 선생님. 성부 진행도 합니다. 성부 진행, 병의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는데 첫 주부터 그걸 하면 이제 다 너무 화성하기 싫어지니까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제가 첫 주는 3화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에 성부 규칙도 물론 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베이직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화성대에 그것을 기초반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3주 동안 이 기초반을 하고 나면 이제 2월부터 3월, 4월, 5월 여기는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론을, 학습을 정말 배우고 완성하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완성반이라고 부르는 강의죠. 네, 완성반은 파트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반에는 각각의 과목별로 파트들이 결정이 돼서 그 파트 중심의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되는 해고요. 사실 어떤 공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완성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달의 기간들을 각각의 달마다 알차게 보내는 키워드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끼워 놓았고요.
있고요. 그래서 요 4달이 2, 3, 4, 5까지 가는 저 4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4개의 음.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4개의 파트를 쭉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 또 공부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을 병행한다든지 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공부의 베이스가 다르고 그런 분들은 그 테마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학교 다닐 때 음악사를 배우긴 했는데 서양 음악사를 진도가 항상 이제 학교는 항상 진도 때문에 되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 막 하면서 다양한 경향이 있다고 끝납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사실상 제대로 막 공부하진 못했다. 거기를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파트를 골라서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트를 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대의와 서양음악 그리고 음교론, 국악 모두 4개의 파트로 움직이는 그런 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완성반 이제 5월까지 이제 쭉 지나고 나면 6월부터 이제 좀 더워지는 시기죠, 그죠? 이 6월, 7월, 8월, 그죠? 이때가 기출반입니다. 네, 기출반이라고 하면 2002년서부터 시작하는 기출문제, 어느덧 벌써 2025까지 문제가 발표된 상황이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의 문제를 망라해서 다루게 되는데 연도별로 문제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파트 중심으로 여기도 역시 파트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완성반과 기출반 모두 다 4개의 파트씩 되어 있었는데 기출반에서는 지금 3개의 파트로만 구성을 한 이유가 파트별로 문제 수가 굉장히 적은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달이 되게 루즈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출반 같은 경우는 3개의 파트 정도로 다시 파트를 재편성을 해서 파트별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출반에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예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상 문제, 앞으로 나올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기출반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나온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예는 없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하는 것들 때문에 기출반을 되게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의 적중률 같은 경우는 이 예상 문제에 맞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확인하는 단순한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전 문제 비슷하게 거기서 다루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딸려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해서 실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출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희는 다 첨삭을 직접 하잖아요. 네, 이 첨삭 사실 제일 죽을 것 같죠, 사실은. 매달 이렇게 첨삭이 쌓여가면서 저희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첨삭 게시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나와서 기출반쯤 가면 날씨도 덥지만 저희한테 쌓여있는 첨삭의 게시판이 막 위에서부터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팀의 가장 큰 장점은 조교는 첨삭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교는 여러분과 같이 수험생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저희의 강의를 형식적으로 돕는 것 말고는 내용에 관한 첨삭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두 강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몇백 건에 돼 있는 이런 첨삭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개인적인 피드백과 다 개인적으로 저희의 관심을 표현하는 일들을 다 이 첨삭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첨삭도 다 직접 하고요. 선생님과 제가. 그리고 카페 답변이라든지 모든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다 직접 합니다. 사실 그래야 저희가 선생님들을 또 상태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개개인으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사실 그런 것들은 답안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첨삭을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져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특히 저희가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답안지를
얼굴을 보고 그 인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런 선생님이구나 하는 걸 답안지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잘 서로 친해지고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다 첨삭을 직접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기억하는 거는 차트 때문인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답안지가 저희들한테 거의 각인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가 누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 답안 이렇게 써 있었던 아, 답안지였군요 하는 게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이쯤 가면 수강생과 강사의 친밀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쭉 공부를 잘 진행하다가 이상하게 비어있는 답안지가 제출되는 주에는 어김없이 선생님의 멘트가 갑니다. 남친하고 헤어졌니? 뭐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네 답안 아니잖아. 네 수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걱정 어린 것들이 가게 돼서 되게 수강생들하고 친해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첨삭을 강사가 직접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더운 여름까지 기출반을 잘 끝내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야죠. 그죠? 시험 네. 보러 가기 전에 그죠?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정말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강의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모의고사가 진행되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저걸 맞닥뜨리지 않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제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연습해 보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험의 일정이 앞으로 당겨지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요. 그럼 11월에는 뭘 할 것이냐? 9월, 10월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11월에 별표가 쳐져 있는 저 부분은 파이널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구 찍어주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널 강의가 마지막에 내용을 꼭 충전을 해주고 자신감을 같이 더해주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파이널만 하고 모의고사는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11월인데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도 모의고사 꼭 보너스 모의고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정말 시험 직전에 나가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 내용을 충실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이 모고반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세한 부연 설명과 채점 기준에 대한 것들, 그죠? 딸은 어디를 봐라, 또 잔소리 플러스까지, 그죠? 굉장히 자세한 그런 파일들을 드리는데 그 파일이 정말 길잖아요, 선생님. 거의 한 과목별로 150쪽에서 200쪽 정도에 해당되는 파이널 그 마지막 모의고사에 대한 잔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까지 모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부분에서 나가는 자료들에 대한 퀄리티는 저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레포트들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들을 보시고 다시 복습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보다 보면 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더 유의해야 된다. 작성방법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은 차마 문제로 못 냈지만 꼭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 파이널 강의 때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응원도 하고 그쵸? 이런 강의가 파이널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연관 강의를 쭉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고심하면서 항상 이 연관 강의를 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간 계획표를 보시면서 잘 계획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시로 하는 저희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준비하는 그런 이제 특별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보셨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강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 강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국악, 서양음악, 그죠? 음교, 그리고 화성대에는 조금 실습이 필요한 조금 다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음악, 화성대로 보통 과목을 나눠 놓거든요. 자, 그래서 1월 보시면 기초반 그죠? 분야별로 지금 과목별로 이렇게 기초반이 개설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5월까지가 이렇게 완성반이 4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악 같은 경우 파트 1 부분에 제가 넣어놓은 부분은 의식음악과 정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초 이론에 관한 부분들을 기초반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바로 악곡으로 들어가는 스텝이 필요하고요. 더 이상의 이론적인 설명들은 그 다음 파트로 넘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의식음악과 정악에 대한 부분이라서 궁중음악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파트 1서부터 바로 악곡으로 들어가는 상태고요. 네, 파트 2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론과 국악기 부분. 악곡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 악곡을 가지고 이제 이론과 국악에 관한 부분들, 국악기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고, 파트 3로 넘어가면서는 국악의 중심 핵이 두 부분이죠. 정악과 민속악 부분이니까 파트 3에서는 민속악 부분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파트 4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왔던 흐름을 한 방에 정리하는 국악사와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파트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관한 파트가 1, 2, 3, 4 진행되는 거는 각각의 지금 파트마다 테마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파트 1은 궁중음악, 파트 2는 이론과 국악기에 대한 부분을 껴놨고, 파트 3는 민속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요. 네, 파트 4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합하는 상태라서 국악사와 통합이라고 하는 파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완성반이 사실 주로 서양 음악사를 중심으로 가는 반이거든요. 서양 음악사는 정말 내용이 많아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험 문제를 보면 음악사가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요즘에 최근에 문제를 보셨으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서양음악 전체에서 서양음악사가 얼만큼 출제되느냐는 해마다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 서양음악사가 조금 나왔다고 해서 또 올해 또 조금 나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양음악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꼭 역사만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모든 음악의 형식, 그다음에 방법, 그렇죠. 악곡의 구조, 그리고 흐름, 그리고 형식, 연주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 음악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의 문제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악곡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연습하는 반이 이 완성반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음악사의 순서대로는 가요. 그래서 완성반 파트 1에서는 우리가 얼리 뮤직이라고 하는 파트죠. 고대, 중세, 르네상스,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파트죠. 여기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크 고전 악곡들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근데 여기서 20세기 가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 텀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 조성음악 파트들의 형식과 특징들을 조금 정리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것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세계의 전환기와 20세기 음악, 요렇게 넘어가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악과 서양음악에 대한 파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내가 좀 익숙하게 넘어가는 파트가 있고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파트들이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초이스해서 조금씩 더 듣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마별로 구성을 해 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교론도 역시 파트별로 진행이 되는데, 파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음교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파트 1은 교육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암기에 관한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되거든요. 암기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외워나가는 부분들. 자,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심리와 공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리는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연령별로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는 암기 중심의 학습이 계속 진행되니까 파트 1과 파트 2를 통해서 암기 능력을 기른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심리와 공학 부분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음교론의 가장 심오한 부분은 어디 있냐면 철학과 미학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트 3 부분에 철학과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로 넘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해서 교수법과 통합이라고 하는 파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설정한 파트들도 다 계산된 상태에서 어떤 식의 학습
연습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파트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화성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입니다. 기술. 얘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주 많다기보다는 어떤 악보를 줘도 걔를 분석할 수 있게, 화성을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다양한 악보들을 보면서 연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기초반에서 제가 3화음과 7화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화음들을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음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오는 궤적 화음들의 진행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응 궤적 화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반응 궤적 화음은 정말 시험에 그냥 매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돌아가면서 반응 궤적 화음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반응 궤적을 화음을 줘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성반 파트 1의 뒷부분 그리고 파트 2까지 반응 궤적 화음을 쭉 공부하는 그런 테마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음들을 다 배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시적인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성 파악입니다. 그래서 전조 파트가 이제 여기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전조를 계속 연습하면서 18세기 대위, 즉 바의 인벤션이라든지 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습하는 반이 파트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전공음악은 크게 4과목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국악과 서양음악, 음교, 화성대 이 정도의 연습이 4개 파트 동안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공부들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첨삭을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조금씩 높여가다가 이제 기출반 때 폭발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 네. 기출반이 6, 7, 8월 3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양음악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뒤에가 비어 있어서 화성데이가 없어진 건가 아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성데이는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서양음악 종합반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제가 쭉 진행하는 반입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들은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 영역들이 결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를 종합반으로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출 문제 말고 기출 문제는 연습을 하지만 분석하지만 나 따로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렇죠? 화성 문제 푸는 거를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기술이라 연습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따로 문제를 좀 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것이 스페셜한 오늘의 화성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오늘의 날씨 맨날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맨날 화성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내용은 아니까 화성 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드려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해설을 미리 찍어 놓습니다. 한 5분에서 한 7분, 조금 길게는 10분 요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 강의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화성이라는 파트입니다. 네, 더위와 함께 장마와 함께 소나기와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의 화성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마 화성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 이 많지 않은 이론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겠죠.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의 날씨를 10분 이상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화성도 5분에서 7분 정도의 엑기스 강의로 압축이 되어 있고 매일 제공되는 문제와 매일 들어가는 해설이 있다. 한 5분에서 7분만 매일매일 투자하면 더운 여름이 저 스페셜한 오늘의 화성 때문에 훨씬 더 탄탄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기출반을 지나서 이제 9월, 10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계속 와서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그죠?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그죠? 반복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구멍을 계속 메우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시험장에 갈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반이 모고반이고요. 네. 그 다음에 11월에 파이널 강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보너스 모의고사가 같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파이널 정리를 하는 11월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수시 특강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실 거의 매달마다 특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서쌤과 제가 준비한 이제 달마다의 그런 특별한 테마별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공부를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저런 잔재미라도 있어야 이 1년의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가겠죠 싶어서 준비한 특강들이고요. 사실 1월 부분이나 2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적응하는 시간이라 여기서까지 스페셜한 걸 주기에는 너무 헤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한 특강은 3월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월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선생님 준비하신 특강 있으시면 특강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3월 특강! 저희 특강 진짜? 자, 3월에 제가 준비한 특강은 교육과정 특강입니다. 교육과정을 한 방에 정리해주면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훨씬 더 암기가 쉽기 때문에 3월에 제가 들고 있는 제 히든카드는 교육과정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서양음악은요, 기초이론 특강인데요. 1월달에 기초반에서 아주 베이직한 그런 기초이론의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기초이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들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죠? 연주법이라든지 연주 형태 또 스코어 읽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특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특강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초이론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4월로 넘어가 보죠. 자, 4월에도 선생님 특강 있으시면 특강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특강! 네. 네. 4월도 특강을 준비했는데 4월 특강은 16세기 대회 특강이에요. 네. 16세기 대회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파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를 좀 재밌게 해보려고요. 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이 2년 동안 대입법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입법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입법이 좀 어렵거든요. 특히 16세기 대의는 나랑 너무 먼 얘기예요. 16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또 르네상스 음악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하고요. 그죠? 팔레스티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팔레스티나 양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사가 파트 1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4월에 제가 16세기 대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네, 4월 달에 준비한 제 히든 카드는 국악곡 특강입니다. 국악곡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감상을 통해서 같이 봐가면서 그다음에 악기의 동영상들을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영상들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특강이어서 4월에 제가 준비한 특강은 국악곡 특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월하고 4월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준비한 특강들이 있는 거고요. 5월 특강! 또 있어요. 네. 안 쉬시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가정도 지키지만 제가 특강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이론 특강이 사실은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해요. 사실 기초이론은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면 어려워요. 그래서 스코어를 보면서 좀 연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이론 특강을 제가 1, 2로 나눴어요. 그래서 3월에도 하지만 5월에 한 달 그 다음에 건너서 그 다음에 5월에 기초이론 특강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6월 특강! 네, 6월에는 제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 6월 특강에는 국악기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이 국악기를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무슨 코끼리 다리 만져보는 것처럼 검은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대금의 청은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 국악기들이 전부 학원에 깔려서 국악 박물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이 열리는 주간에는 가장 시끄러운 특강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국악기를 만져볼 수 있게 합니다. 국악기는 흔히 가, 거, 대, 피, 해라고 부릅니다. 가야금, 검은고, 대금, 해금, 피리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악기들을 제가 다 깔아놔요. 학원에. 그럼 여러분은 오가면서 또 국악기 특강을 들으면서 그 악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보고 슬기둥은 정말 슬기둥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고요. 가야금을 튕길 때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한 2-3번 튕기고 나면 여기에 물집이 잡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대금의 청을 만져보다가 뚝 뚫으면 저한테 혼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살아있는 특강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싶어서 6월 달에는 국악기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막 국악기 소리 나고 하면 이제 옆에서 그죠 이렇게 다른 과목들 그죠 또 제가 또 피아노도 평소에 많이 치거든요. 막 피아노 소리 나고 막 그러면 다른 과목들이 부러워합니다. 재밌겠다. 뭐 하는데 음악을 저렇게 재밌나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가 정말 좋은 과목을 공부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선생님 넘어가 볼까요? 7월로 넘어가 볼까요? 네, 7월 특강! 네, 네, 7월은 제가 키워드 특강이라고 하는 걸 준비합니다. 여러분 덥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음악에서는 오늘의 화성이라고 하는 걸 연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딱 시원하게 찝어주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7월에 제가 하는 강의는 키워드 특강이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곡이 뭐냐, 영산해상이 뭐냐, 골무는 어떤 거냐, 뭐 곡철은 뭐지, 막 이런 것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키워드 특강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해서 7월 달을 조금 빡빡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8월에도 혹시 특강이 있나 싶으시잖아요. 8월? 특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맞아요. 네, 매달 있습니다. 네. 8월은 형식 특강이에요. 형식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다 익힌 후에야 사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음 모르고 종지 모르고 악곡 모르는데 형식을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형식을 좀 뒤쪽 파트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우리가 음악사도 배웠고요. 화성대의 내용도 다 익혔으니까 정말 악곡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곡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그 곡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음악의 여러 형식 모델을 공부하면서 악곡도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반이 이제 형식 특강이고요. 형식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냥 돌려가면서 물어보는 하나씩 물어보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익혀야 되는 그런 파트이죠. 네, 자 이제 9월로 넘어와서 모의고사 보는데 무슨 특강이 있겠나 싶겠지만 9월 특강! 네, 9월 마지막 특강은 마지막 특강인데 9월의 마지막 특강은 교과서 특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올해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선생님하고 제가 나눠서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나누어서 또 다문화 음악과 대중음악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같이 강의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특강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차게 준비해 놨고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올해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시험을 보기 9월 달에 앞부분에 이제 교과서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모의고사반, 모고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갈까 싶지만 저희가 얘기한 특강들만 하나씩 챙겨도 어느새 9월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실 거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서 공부가 안 될 때 음악을 듣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 영상, 음악을 보는 거, 듣는 거, 악기를 만져보는 거 모두 다 우리한테는 공부에 해당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연주회를 갑니다. 연주회를 같이 팀원들과 함께 가서 실제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약간 리프레시하는 시간이지만 우리한테는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서양음악 티켓값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3, 3, 5 음악회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저는 상대적으로 국악의 티켓값은 좀 싸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공연이다 싶은 것들은 제가 대량으로 예매해서 20명, 30명씩 동원하는 그런 특강들을 연주회를 하는 경험들을 계속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맥주도 한잔 해야죠. 그죠? 어떻게 그냥 집에 가요. 음악 분수 보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하는 알찬 1년을 준비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네요. 네. 네. 사실 그 연간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특강 듣고 또 음악회 가고 그러면 정말 1년이 그냥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해야 되는 거를 단계별로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시험장에 갈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시작하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이렇게 1년의 공부를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연간 커리큘럼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볼까 봐요. 아, 그래요? 이제 네. 이제 맘대로 해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서로 질문해도 되겠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뭔가 뭐 과목에 대한 거, 뭐 커리큘럼에 관한 거, 뭐 저희에 관한 거,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사진이 좀 이게 몇 년 전인가요, 이게? 부끄럽네요. 다시 찍어야 될 네, 시점이 그죠. 많네요. 네. 화장도 너무 많이, 피부가 다릅니다. 지금 그죠? 네.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선생님 결혼했죠. 제가 제가 좀 동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을 안 할 그렇게 보이는 나이는 아닙니다. 무려 저희 첫째가 중학생입니다. 네. 제가 오. 꼬맹이가 2명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꼬맹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선생님들 놀러 오면 제 안부를 안 묻고 선생님 둘째 꼬맹이는 잘 있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첫째 꼬맹이 이제 중학생, 둘째 꼬맹이 초등학생 두 꼬맹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꼬맹이는 없어요. 선생님은 다 네. 키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요새는 30살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라서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책임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키워야 될 날들이 많지만 둘은 다 아이도 키워봤고 또 그 시절도 다 지내왔고 공부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전공이 이론이라 엄청 까탈스럽고 막 엄청 땡땡거릴 것 같지만 사실 다 츤데레들이라 울지 마 이러면서 막 같이 우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티슈는 항상 로션 티슈, 가장 최고급 티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울어도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1년에 선생님 두 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임용고사는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그냥 끝 하셔야 돼요. 대주시고 끝 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를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데 참 외로운 싸움이고요. 여러분의 나이 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남모를 서러움과 외로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털어놓거나 부모님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임용고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속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뭔가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아요. 네. 2차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데 저희는 책임지는 2차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업 실현과 정쌤은 서양음악 부분의 반주법이나 범주범창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시고요. 모의 면접도 실시해 드립니다. 전부 다 무료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막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지도를 해보는 부분도 해봤고 또 그런 시간도 많이 들여봤고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냐면 1차 발표가 나고 나서 2차 볼 때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수업 실현, 동영상, 줌 강의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2차인 거죠. 그래서 1차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으면 2차까지 저희가 같이 갑니다.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겉으로 오픈되는 무슨 유료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합격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2차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시간표를 쫙 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개별적으로 레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 1월이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이 정규 강의 기초반이 시작하는데 사실상 안 끝났잖아요. 2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1월을 보통 보내죠. 네, 그래서 원거리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줌으로 한다든지 웹하드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찍은 동영상을 올려주면 그걸 다 보고 피드백을 전화로 다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희한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책임지는 2차에 관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강료를 결제하거나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1차를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책임지는 2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뭔가 자유롭게 해주셔서 좋아요. 네. 네네.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 2차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세요.
지역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피아노를 잘 치지만 어떤 부분 노래가 부족한 부분, 또는 누구는 민요를 잘 부르지만 뭐 어디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의 스케줄대로 자기의 계속 해왔던 그런 2차 준비에 관한 걸 진행해 주시고요. 기본 베이스를 닦아 주시면 1차 발표가 나고 나서 본격적인 시험 때까지 저희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올해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2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교과서가 올해 오픈이 되고요.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2년 전서부터 교과서를 쓰셨잖아요. 쓰는 준비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받아보는 건 올해지만 이분들은 이미 심사를 다 받으시고 그 이전에 집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2015 교육과정과 너무 헷갈린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2022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교육과정 변천 부분으로 넘겨주시고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은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달라지는 네. 부분들도 있지만 또 겹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교과서 만드는 일에 꽤 오래 종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7차, 2007, 2009 2015까지 교과서를 어느 정도 다 만들고 관여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채택 부수까지 본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1등, 2등이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1, 2위에 해당되는 교과서만 보면 나머지 뒤에 있는 교과서를 다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앞에 1등과 2등의 그 채택된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무슨 뭐 10종의 교과서가 있어도 뒤에 있는 7, 8, 9는 거의 채택 비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1등, 2등에 해당되는 교과서만 가지고 저희가 9월, 10월에 9월 부분에 이제 교과서 특강을 진행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때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M사와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일단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남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선생님과 저 모두 사실 카톡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간단한 거는 막 거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막 글 쓰고 하기 좀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놓으면 저희가 때때로는 바로바로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업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또 자료를 저희가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답을 드립니다. 네, 반드시 저희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카톡으로 소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개별적인 상담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강 끝나고 저희가 보통 집에 바로 가지 않거든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인의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이 이제 뒤로 갈수록 정말 많은 카톡이 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매일매일 읽어보고 답변을 직접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물을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발 12시는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하다가 갑자기 질문할 부분이 생겨서 남겨놓고 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카톡에다 무음 처리해 놓기도 하고, 저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과 계속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강사들이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사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2015와 2022의 교과서 분석이 저희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보면 거의 비슷해요. 많이 달라진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AI 부분이나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2022에 더 훨씬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만 보셔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 집중을 해서 보시는 기간들은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달에 교과서 분석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열심히 본인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과서를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볼 수 있는 눈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교과서, 새 교과서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있었던 저희 기본반이라고 불렀어요. 작년에는 기초반이라고 안 부르고 기본반이라고 불렀는데 그 강의는 저희가 새로 찍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온라인 강의로 오픈을 했었고요. 1월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아직 2차가 안 끝난 상태라 2차를 책임지는 중이어서 1월 강의는 블렌디드 강의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걸로 해놨으니까 사실은 그 강의는 이전에 찍었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한 거라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아니에요. 근데 올해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주 테마 특강으로 잡아서 과목별로 새로 찍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앞에 완성반과 겹치지 않게 만들려고 진짜 꼭 필요한 기초이론만 만들려고 새롭게 들어가는 강의여가지고요. 작년하고는 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음악은 음정, 음이름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처럼 국악은 율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조, 계면조부터 들어가게 되는 아주 쉬운 이론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는 음악교육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3주 동안 음악교육의 역사를 따로 볼 시간이 없는데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음악교육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풍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어서 1월에 음교론 같은 경우는 음악교육의 역사 부분을 3주 동안 강의하게 됩니다. 네, 그 서양음악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 내용 자체가 기초이론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책으로 치면 사실은 개론서 중에서는 가장 얇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꺼운 책들은 다른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두꺼운 것이고 사실은 그 통론 파트만 치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는 걔를 문제로 악보로 물어봤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연습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도 제가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까지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초라고 붙어있는 그 반에서 정말 베이직한 것들을 연습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완성반을 기초이론 특강 1, 2로 뒤에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더 내용을 심화시켜서 더 설명하고 더 악보를 연습시키고 하려고. 그래서 스코어 있고 예를 들면 하는 거 이런 것들 거기에 들어있는 악기들 이런 것도 더 악보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기초이론 특강 1, 2 여기서 더 많이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내용이 조금 더 연습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임용시험의 트렌드라고 하는 걸 좀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기본적인 분야가 섞여 있죠. 융합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커스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테마를 다루더라도 되게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시간이 1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인 패키지와 하반기 패키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언급하신 기출반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하반기 패키지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 패키지를 다 끊지 않고 하반기 패키지를 끊은 다음에 앞에 있는 완성반을 파트별로 내가 못하는 것만 골라 듣겠다. 전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나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나 뭔가 셀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다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것들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파트를 다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 파트만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따로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런 고민도 해서 사실은 그 파트를 나눠 놓은 거거든요. 완성반도 그렇고 기출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또 뒷부분을 하다가 보면 앞부분에 나 여기 구멍이 있어서 여기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파트별로 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강의 교재가 나와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기출반 강의 교재와 심화반 그 완성반 강의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선생님은 프린트를 제공하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프린트는 전부 다 저희는 PDF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패드나 이런 데도 많이 넣고 요새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교재가 필요한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린트를 제공되거나 PDF로 제공되는 강의도 있습니다.
아니요, 기초 이론은 교재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스타트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EX 문제를 많이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주 준비하는 프린트 자료 또 PDF 자료가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질문은 요쯤으로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 연구실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구실로 찾아오셔서 저희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제 저희 숙제가 끝나고 이제 1년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임용시험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네, 임용시험을 잘 아는 선생님 두 분이 끝까지 같이 가는데 저 두 분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저희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